만약에 과거의 대통령이었다면 10분 만에 올 거리였습니다. 오늘 호송차에 탄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짧고도 긴 34분을 거쳐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소 좀 여의었고 담담했는데 무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착잡하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참 운명이 묘하게 교차가 되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비교적 건강해 보이기는 했지만 초췌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참 역사적인 날인데 네. 그동안 53일 동안 대통령의 모습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을까 많은 추측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상과 달리 하여튼 좀 건강해 보이는 모습 같았어요. 그동안 네.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나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곡기를 끊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네. 이야기가 나왔고 또 상당히 이제 초췌한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비교적 좀 건강한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눈 같은 경우 좀 많이 부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지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제 아마 서초동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힘든 여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임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수임번호를 전직 대통령이 달고 나온 것도 탄핵된 지 얼마 안 돼서 구속 수감된 지 2달 안 된 시점에 국민들은 오늘 이 운명의 재판을 지켜보게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왼편 가슴에 있었었나요? 수임번호가 많은 분들에게는 오늘 좀 생경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임번호와 함께 그리고 그 한글로 네. 4가지 글자가 써 있었는데요. 네. 맨 앞자가 나자인데 이것은 같은 구치소 내에 혹은 그 범죄에 공범이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네. 나머지 3자리가 좀 굉장히 낯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임번호는 수감 중인 동 호수나 그리고 층에 따라서 숫자로 구별되는 게 맞는 것인데 네. 이번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저 약자를 좀 만들어서 지금 써놓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교정본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저렇게 한글로 지금 나대 불츠라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대는 대기업 뇌물 직권남용의 약자 그리고 불은 문화예술계의 어떤 블랙리스트 그리고 추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사건의 어떤 스포츠의 츠 약자를 붙여놓은 것인데 제가 교정본부 한 관계자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좀 했었는데 본인도 지금 저렇게 한글로 약자로 된 어떤 이 수임번호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미뤄봐서는 그리고 또 써 있는 형태가 빨간색으로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쇄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구치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좀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게 쓰지 않았나라는 이런 추측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게요. 저것이 네. 굳이 왜 필요했었을까 생각하면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나 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범들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누가 어떤 재판에 있어서 어떤 혐의에 있어서 공범인가를
구치소 측에서는 아마도 관리 차원에서 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분류하기 쉽도록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와 겹치고 이런 부분들의 표시 때문에 아마 저렇게 빨간색으로 붙인 것으로 보이고 네.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은. 2달여 전까지는 국가원수였던 인사가 수갑을 찬 채 호선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는 동안은 경호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죠. 당연히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권력 무상도 박 전 대통령 머릿속을 스쳐갔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결국 이제 서울중앙지검까지 오는 과정, 그 과정 동안에 아무래도 창밖으로 그 바깥 풍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본인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위로서 있었던 그런 이제 나라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많이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아마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착잡한 심경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구치소로 이동하거나 그럴 때는 경호실에서 사실 경호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치소 쪽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 네. 문제에 손을 지금 뗀 상태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직접 경호를 맡은 것도 아니고 이 협조 요청을 받아서 경찰에서 경찰차라든가 아니면 네. 경찰 오토바이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많으면 한 4차례 일주일에 이제 그 재판을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경호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력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앞을 늘 새카맣게 채웠던 지지자분들도 오늘 오기는 했는데요. 과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일단 법원 앞으로도 태극기 집회 열리긴 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쿠데타를 이렇게 놓고 무슨 대통령을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야? 아무도 하나 못 막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도 안 진 사람이 어떻게 사형을 당하냐고요? 울부짖고 오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말씀들, 감회 어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공통적으로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네. 일단 그 표정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 보였다는 네. 것이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입니다. 먼저 그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어떤 이런 모습에서 화가 났다라는 시민들도 있었고 동시에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 공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다, 이 백지 재판을 하겠다고 이 재판장이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한 시민은 중학생인 조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학교를 안 가고 체업학습 신청을 내고서 왔는데 네. 아마 그만큼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의미가 될 텐데 아마 이 어린 조카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 전 대통령의 외모를 보고서는 그래도 많이 좀 수척해지고 이 자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 앞에 선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지지단체 모임은 앞으로도 좀 계속은 되겠지만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강용 박사모 회장과 다른 몇 사람이 지난번 탄핵 가결 결정 이후에 굉장히 격렬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지금 묻고 있어서 일부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고 또 탄핵 결정 이후 또 구속까지 되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지지단체들 내부에서도 서로의 의견 때문에 약간 충돌이 있고 뭐 자금을 일부가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과거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근데 좀 하나 경계할 사실이 있는데요. 네.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가 박 대통령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이제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제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이번에 이제 53일 만에 확인이 됐는데요. 네. 아직도 자유한국당 내부나
뭐 일부 이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정치적으로 자꾸 언급하고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좀 규합하거나 결집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미 뭐 우리가 완전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고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사실 유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에 좀 집중하도록 두는 것이 일단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 전직 대통령들,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되풀이된 그 역사가 담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에 올라갔던 모습이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도 모든 게 처음이고 최초인 오늘 일정 아니었겠습니까? 잠시 뒤에 저희가 잠깐 화면에도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법정에 들어설 때 옆에 과거의 대통령 시절에는 의전비서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든 착석하는 자리를 다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이나 방어원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 되뇌이는 장면이 저희 제작진 눈에 포착이 되더라고요. 네, 이번 아마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습관을 보면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지를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 그 관계자, 그 총무부장한테도 내가 이쪽에 가면 되느냐라 물어보기도 하고, 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두를 하면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묻기도 하고, 보면 아마 이제 어떤 지금 전체로 보면 좀 습관적인 비슷하게 자신의 위치를 일단 확인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정말 뭐 옆에 사람들한테 일체 보지도 않고 그냥 앞에 사람들 간단히 이제 목례만 한 채 네. 또 있었고, 특히 오늘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난해 9월 이전인가요? 그때 아마 독일 출국하기 전에 이후에 상당히 네. 지금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길 한 번 주질 않았어요. 정말 40년직이고 한데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정말 전혀 모르는 척하는 것 자체는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재판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그 진술 조서에 나왔지만 이번 상황 자체는 모두가 다 최순실 씨가 알아서 한 것이고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의 어떤 그 조사의 요지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면서 목례를 이제 박 전 대통령 향해서 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혐의 자체를 아마 이제 최순실 씨한테로 떠넘기는 이제 그런 어떤 좀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또 전혀 눈빛도 주지 않는 것 자체는 보면 나와 이 사람은 상관없다. 내가 뭐 지시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과 관계를 좀 어떤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법정 모습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주목이 됐는데요. 네. 첫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네. 것보다는 훨씬 더 꼿꼿하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단정하려고 하는 애쓴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내가 여기서 허물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굉장히 강하게 버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적인 어떤 그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살아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네.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조우하는가.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쵸. 오늘 재판 내용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측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다만 최순실 씨하고 딱 조우했을 때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최순실 씨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앞에 시야가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을 살피는 게 그게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애써서 그런 쪽을 시야를 두지 않고 외면했다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최순실 씨하고 얼굴이 마주쳤을 때 인상이 구겨진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뭐 웃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하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차피 공범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소 사실을 검찰이 읽는 동안에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오로지 앞에 정면만 응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본인이 오늘 손수 올렸던 올림머리 자체도 스스로 자존, 마지막 남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은 취재진들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서 어떤 모습으로 그 얼굴을 드러낼지가 네.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올림머리에 필요한 이 실핀, 이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머리를 내린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취재진들도 참 많았는데 네. 차에서 내렸는데 의외로 올림머리 형태로 내려와서 굉장히 놀랐다. 취재진도 그런 얘기를 전했고요. 그때 당시 급하게 이제 기자들이 여기저기 확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올림머리 형태의 스타일로 지금 머리를 하고 왔을까?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 1,660원짜리 이 집게 핀으로 뒷머리를 이제 짚은 다음에 네. 나머지 머리는 이 머리핀 3개로 고정을 했는데 개당 390원짜리라고 지금 교정당국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저희 제작진이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총 2,830원 정도를 들여서 집게핀과 이 머리핀을 사서 이렇게 올림머리를 했다. 아마 이 올림머리를 고수한 건 그 구치소 내부에서도 그리고 그 시민에게 얼굴을 드러낸 53일 만에 얼굴을 드러낸 그 모습 속에서도 아마 흐트러진 모양새를 보이지 않으려는 어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 기자들의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좀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도 뒤로 머리를 묶었거든요. 네. 최순실 씨가 묶을 때 사용했던 그 머리핀하고 집게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핀하고 똑같은 핀이었습니다. 출처가 같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호가 비슷한 걸까요? 구치소에서 그 판매하는 게 그런 핀밖에 판매하지 않으니까 네. 그걸 이제 영치금으로 사서 각자 이제 그 핀을 하고 나온 건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핀을 이제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단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언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듯한 그러니까 편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국회에서 네. 국회의원 시절에 의정활동할 때 심지어 의자에 기대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본인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조차도 등받이에 웬만하면 잘 안 기댄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그런 자세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들 하시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이미 이제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꾸며진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이어지다가 오늘날의 어떤 불행한 일까지 맞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는 좀 자연인다운 모습도 물론 뭐 여성으로서 단정하고 이런 외모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도 좀 보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이나 받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는 단독으로 오고 네. 이 판사들도요 하루 종일 법대에 앉아 있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그렇게 앉아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물리적,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꼿꼿함을 고집을 할지 좀 인간적으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판사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 그리고 셀프 올림머리라고 오늘 많은 분들이 칭했는데요. 남색 전투복. 물론 구속 수감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사저로 돌아갈 때의 그 옷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놓치고 싶지 않은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언론들의 해석을 마치 보란 듯이 반박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읽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보면 뭐 우리가 뭐 해석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의 어떤 마음 속에는 일단 대통령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본인이 무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이제 어떤 본인의 입으로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자신 스스로가 대통령이란 말로 좀 언급하기 싫다라는 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심경 자체가 보면 최근에 보면 모든 신문과 뭐 방송을 다 끊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세상 소식 자체를 다 끊고 살았다는 거 하는 거 보면 결국 이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는데 네. 그걸 뭐 심적으로 도저히 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마음도 아마 본인 스스로가 아마 대통령의 입이 나왔으면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좀 뭔가 뭐 울컥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이 네. 상황까지 왔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또 보면은 그전에 항상 이제 지금 이제 그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보면 뭐 전 대통령님 이렇게 이제 오늘 다 칭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본인 입으로는 대통령이란 말을 오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인적신문 할 때 좀 흥미로운 얘기가 박 전 대통령의 주소지를 물었을 때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곡동으로 다 이사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삼성동이라고 주소를 얘기했을까?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박 전 네. 대통령이 이사를 할 때 삼성동 주택을 67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주택을 28억 원에 샀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을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전혀 몰랐을 일은 정말 없거든요. 혹시 조서에 적힌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조서에 적힌 대로 말했을 수도 있고요. 박 전 네. 대통령이 저거를 판매한 게 구속 이후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주민등록센터에 가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었던 여력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이제 주소하고 거소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지금 거소는 머물러 있는 것이고 주소는 그때까지 주민등록상에 올려가 있는 것을 주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쩌면 뭐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주소 이전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라고 조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대로 그걸 이제 얘기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